시청자 여러분, 지난 금토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런데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당사 앞으로 하면서 모두가 몰려가시는데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찼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문수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다 뛰어나가시는데요, 당사 앞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네, 문수형을 따르세요.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 쌍권 아웃. 근데 쌍권이 다 아웃은 안 되었습니다. 아무튼 문수형을 따르라 이제 시작되었고요. 내가 김문수다. 내가 김문수야. 내가 바로 김문수다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장정의 막이 올랐는데요. 정말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할 건데요. 오늘 5시 반에는요, 김문수 캠프의 조직 단장님, 심주철 의원님 모시고 방송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1번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PD님 1번 뉴스 띄워주세요. 정준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준길입니다.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김문수 후보께서 하셨는데, 네. 노컷 뉴스에서 막말이래요. 이런 참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막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네들 귀에 거슬리면 막말인가요? 본인들이 듣기 싫은 얘기면 막말인가요? 근데 이게 참말 아닌가요? 가짜 진보. 민주당이 진보 맞습니까? 민주당은 가짜 진보죠. 확 찢어버리고 싶다. 그쵸. 찢어버려야죠, 당연히. 근데 왜 확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는데 쟤네들은 이상한 생각이 드나 보네요. 그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찔리는 거죠. 그죠? 네. 저 밑에 좀 읽어주세요. 김 후보가 오늘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인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 그죠?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은 억압되는 것은 무슨 진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과 가장 다른 점이 우리 시장이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유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진보라는 것은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가난하게 하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민주당의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오늘 그 말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화끈하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얼마나 김문수 후보를 무서워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국민의힘 극우의 뿌리 김문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극우의 뿌리 김문수가 됐어요. 이제는요, 극우의 뿌리 김문수예요. 모두가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극우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 PD님, 제가 만들어 드렸던 것 중에서요, 김무성을 향해서 했던 말을 띄워주세요. 자, 김문수 후보의 망원집이라고 하는데요. 자, 김무성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논란의 그 발언이래요. 이게 망언집에 있나봐요. 근데 이 말이 계속 망언이라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저 말 보니까 할 말이 없으시죠? 저게 왜 망언이에요? 만년이라고 안 하고 천년이라고 해줬는데. 여러분, 저 표현 보니까 어떠십니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국민의힘의 극우의 뿌리 김문수는 누구인가 그러는데요. 김무성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김무성 단식하다가 어디로 갔나요? 네, 이런 말들이 망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망언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망언집을 만들어냈지만 지금요, 망언집이 아니라 명언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지금 뒤에 준비된 거 하나씩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도 했네요. 또 넘겨주세요. 이런 말도 했었네요. 근데 이거는 고영주 변호사님 아니었습니까? 또 보여주세요. 그렇죠. 또 보여주세요. 자,
이런 말도 했네요. 자, 다시 화면 돌려주세요. 극우 아까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극우의 뿌리라고 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저들이 지금 겁이 나나 봐요. 그렇죠. 뭐 이제 극우다, 극우의 뿌리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온갖 얘기들을 다 모아놨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네. 물론 뭐 일부 조금 에이 그참 웃음이 나오는 질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들을 다 묶어도 그죠? 이재명의 한마디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아까 찢어버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망언 하나랑 김문수가 망언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아놓은 내용을 이게 저울을 달아보면요 그 하나가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할 거고요. 다 모아왔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1 기사를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식이요. 윤석열 메시지 선거에 도움 안 돼. 윤 출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나 본데요. 김대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 김대식은 그 말 한 거 아닙니다. 말 정정할게요. 많은 사람, 당원들 중에서 특히 누구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하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르겠습니다. 딱 잘라서 김대식은 윤석열 메시지 선거에 도움 안 되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파란색 있는 것까지예요. 뒤에는 아니에요. 뒷부분은 빼고. 여러분, 김대식이 말하고 있는 윤석열 메시지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X,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O 찍어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선거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찍어주세요. 동그라미 찍어주세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X 해주시고요. 저는 저거 보면서요. 아니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딴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말을 했어요. 자, 정 변호사님. 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뒤에서부터 다 훑어보겠지만 왜 그렇게 다들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 저렇게 발끈발끈하죠? 아니 지금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뭐 메시지가 선거에 도움된다 안 된다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되게 이상해요. 그쵸?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오늘 저기 법원에 나가면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가셨잖아요. 정말 제가 보기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참 인내력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 말 맞죠? 저는요 일단 지금 저기에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가 나쁜 말 했어요? 잘하자 그랬잖아요. 뭉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딴지 걸어요? 자, 그런데요 3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저 이제 빨간 자켓 입었어요. 매일매일 빨간 자켓 입을 거예요. 제 빨간 자켓을 옷걸이 쫙 다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입을 거예요. 왜? 우리 승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믿고 따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방송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두렵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된다고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로 갑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분탕질 하는 애들은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아우 저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저 아무거나 갖다 먹지 않아요. 저 똥된장 구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청소한다고요. 남의 집 빗자루 들고 오지도 않지만 청소한다고 독초로 청소하지 않아요. 한동훈 윤 부부 언급하면서 김문수 압박. 정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예, 지금 그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서 계엄령 옹호, 탄핵 반대 발언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이번 대선은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리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비판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건 민주당 애들이 이슈를 만들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슈들인데 한동훈이가 나서서 저렇게 이슈화하는 걸 보면서 쟤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요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을 움직였다라고 해요. 근데 친윤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볼 거예요. 이제 전쟁 시작이에요. 전쟁 시작인데 우리가 피하식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이 지금 없어야 돼요.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계엄령 및 탄핵 반대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라. 김문수 대국민 사과를 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및 출당 조치하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하고 후보가 된 점에 대한 사과를 하라. 왜 네가? 사실은요, 정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당의 당 후보가 나오면요, 정 변호사님, 네. 모든 당원이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선거운동 지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선대위원장 하라 그러니까는 사실상 거절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하는 이 질문이 예를 들자면 이재명한테 너 찌재명이라는 본인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계엄 문제, 윤 대통령 부부 문제, 그 다음에 단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문제, 이런 거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답하기 어렵고 불편한 질문들인데, 왜, 한동훈이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친윤이 당을 친윤이 공천을 이루고 있는데, 윤 대통령 친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윤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친윤 없잖아요. 아니, 쌍권이가 친윤입니까? 자, 그러면 그 쌍권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 지켰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친윤이 어딨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윤이 하면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야. 윤 대통령의 친윤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한덕수를 부른 게 친윤입니까? 자, 7번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김용태, 계엄 잘못돼 협치 이루지 못한 점 과오 인정 이랬는데요. 김용태가 그래요, 젊어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김용태를 부른 이유가 이준석과 단일화를 위해서다 하는데, 김용태가 누굽니까? 천하 용인의 그 용이에요. 본인은 안 따라 나가고 이 당에 남았는데, 이 당에 있으면 무조건 그러면 우리 편입니까? 자, 6-1 보여드릴게요. 이준석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 대선은 이준석 대 이재명의 1대1 대결장이야. 김문수와 단일화 불가능하다. 자, 정 변호사님. 네. 김문수와 단일화 안 한다면서요? 예, 이준석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 개혁신당이 오히려 보수의 적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기 대선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고,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몽령이 아니고 계엄령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당대표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번에는 자기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를 새로 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수 진영을 망가뜨렸다는 강경 보수적인 색채, 자유통일당과 같은 이념의 지향과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탄핵으로 얼룩진 보수 진영을 국민에게 새롭게 선보일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대한민국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다. 정 변호사님, 네. 노무현의 길을 가겠대요. 그렇네요. 노무현이 3당 합당 합류를 거부했는데 그때 나이가 45살이다. 이거는 짜맞추기죠. 아니 뭐 대통령 나갈 때 뭐 40대였다 이 얘기가 아니라 3당 합당을 거부했다. 근데 사실은요, 이 3당 합당 거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거부하는 노무현을 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준석이랑 단일화할 수 없죠. 자, 여러분, 이준석은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따르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 쪽에 들어오면 됩니까? 우리 당에 또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7번이에요. 이 김용태를 이준석과 단일화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김용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들었다 이러는데, 또 정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정 변호사님, 이때 꼭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냥 김용태가 뒤에서 잘 활동하면 되는데 오히려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그런데 나서기가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다. 뭐 좀 고성국 박사님 같으신 분이라든지 좀 더 멋지고 중후하시면서도 우리 보수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용태가 보수파의 정통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양숙님, 왜 이러죠? 그냥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만을 믿읍시다. 저는 김문수 후보 믿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은 또 당합니다. 김용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된다. 근데 정 변호사님. 아니 민주당 땡이 엉터리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전부가 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 지금 김용태가 일단 비대위원장인데요. 8번입니다. 윤희숙은 거기서 또 당직을 맡았는데요. 단일화 마음이 없다면 김문수 후보 내려놓고 길 비껴라 라고 이야기했던 윤희숙이죠. 분명히 김문수 후보 내려놓고 길 비껴라라고 망언을 했었어요. 정 변호사님 밑에 좀 읽어주세요. 네,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 말 바꾸는 정치 이재명으로 족하다. 국힘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 내려놓고 길 비키라라는 얘기까지 했던 윤희숙이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뭐 여의도 연구원장은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 윤희숙 양심이 있으면 물러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척을 지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지려고 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위험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거 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10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분 어떡하면 좋아요? 글쎄요. 문수야 어떡하니? 문수가 자기 친구. 문수야 어떡하니? 조롱하던 이수정 갑자기 급수정. 이수정이 아니고 급수정 됐대요. 네, 내용 좀 네. 읽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 페북 보여주세요. 가처분이 기각되자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 이런 확대해서 글을 보여주세요. 네. 올렸습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만약 다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원들의 힘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가 확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의 과제는 대선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글들을 올렸는데요. 자신이야 문수야 어떻게 하냐 이런 글 올린 거에 대한 좀 사과 내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본인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왜 저렇게 했을까요? 우리 당의 같은 당 사람인데. 그러게 권성동도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김문수 후보한테 반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왜 보수파가 원래 반말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저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왜 저렇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문수든 덕수든 누구도 얘기하면 안 된다. 다 우리 당의 후보다. 우리 당의 후보가 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말만 하자. 혹시라도 저거 해도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니 저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11번 한번 보실래요? 양향자 이분은요 분명히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준석 당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당에 와서 바로 대선 후보라고 하더니 지금은 선대위원장인데요. 자, 윤, 이, 구도 필패, 계엄, 엄숙 사과, 면전 요구. 아니 정 변호사님. 네. 지금요 필패라고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나와요 자기가?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라면 필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밝혔는데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필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재명의 핵심 전략을 초월하지 못하면 필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내용이 일단 모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지금이 윤석열 이재명의 대결인가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주인공은 김문수인데 주인공을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 쪽 편이 마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 편인가요? 아니면 이재명 편인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나간 과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나온 발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배신 때리는 거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 때리는 거 봤습니다. 근데 우리 또 당해야 됩니까?
또 지금 급하니까 그냥 써. 급하니까 그냥 써. 그냥 그렇게 그냥 급하니까 그냥 쟤네들 다 묻어도. 이런 말 해도 보고 가요? 왜 이런 말 하는 걸 보고 가야 됩니까? 지금 보실래요? 지금요, 양향자가, 계엄 엄숙 사과하라. 계엄 엄숙 사과하라.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데요? 자, 12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 한동훈이 출당해야지. 양향자, 이제 필패야. 조경태, 그 입 다물기를. 아니,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었어요. 자기 당이 대통령인데, 그 입 다물어라. 아니, 이재명한테는 왜 안 하냐고요, 정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양양자나 특히 조경태가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비판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양양자, 조경태 특히 두 사람은. 조경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할 말이 있는데 아무튼 조경태는 민주당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당에 왔다라고 해놓고 한 번도 민주당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소호사님이 홍준표 자른 바람에 이준석한테 표 몰았다 그러는데 자른 게 아니고요. 떨어진 거고요. 떨어졌다고 거기다가 표 몰아주면 됩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룰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이재명이요. 홍준표 최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똥 살똥 대선하는데 하와이, 나이키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자, 13번입니다. 13번입니다. 한동훈 캠프 간 양양자, 윤신파리, 윤상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양양자였어요. 양양자가 한동훈 캠프에 가서. 여러분 지금 이 한동훈과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조경태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입 다물어라. 그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양양자는 윤상현 의원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뭔데? 아니 진짜 네가 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계엄 옹호, 윤신파리, 구태 정치인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특정인을 무리하게 후보로 만들려 한다면, 제대로 검증 안 된 외부 인사에게 당을 통째로 넘겨주려고 한다면 국민과 당원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네가 뭔데? 아니 양양자가 뭔데요? 양양자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한 2달이나 됐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요. 아니 양양자가 뭔데 갑자기 이러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선대위원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9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읽어주세요. 김문수 후보는 원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총에 108명 중에 30명이 불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죠? 그래도 이미 끝난 선거다 이런 식으로 냉소를 보이는 의원들의 모습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지금요, 여러분, 의원 30명이 불참을 했대요. 의원 30명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지금 의원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5번 뉴스입니다. 부산 국힘 선대위 출범식에 현역 17명 중에 4명만 참석했대요. 근데 정 변호사님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요번에 과정에서 뭐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보수파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원하는 바는 대선 승리지 않습니까? 뭐 이의화를 막론하고 하여튼 김문수 후보로 정리가 됐고,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됐어요? 당원의 힘으로 됐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당원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역 17명 중에 4명만 참석했다고 하니까 약간 좀, 그쵸? 낯이 뜨겁죠? 응? 자, 15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기사 제목 그대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땡에게 네바다에 2번 당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뒤에 좀 읽어주세요.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땡 놈에게 2번이나 네다바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번 지고 21대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으로 탈락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해석이 된답니다. 자, 지금요, 7일 페이스북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이 나라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대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왜 또 갑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죠? 글쎄요, 저는 뭐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저기 정계 은퇴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나요? 정계 은퇴도 하시고 하와이 와이키키도 가 계신데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다 구경이나 좀 잘 하시지. 자, 17번입니다. 봐봐요. 기사 제목 보세요. 딱 티가 나요. 홍준표 이어 한동훈도. 한덕수 띄우기 배후 누구냐? 친윤 쿠데타 세력. 정 변호사님, 친윤 누구예요? 아니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친윤이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대표적인 친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캠프를? 홍준표 캠프로 갔잖아요. 홍준표 캠프로. 친윤은 없습니다. 옛날에 친박이 없어져 버렸듯이 친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유령을 자꾸 만들어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반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와중에 18번입니다. 한동훈이 친윤들 윤 부부에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 친윤들. 근데 여러분 친윤은 어디고? 아유, 정 변호사님 밑에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친윤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뭘 끌려다닌다는 소리예요. 정말 참 한동훈이 정치인 다 됐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19번이에요. 쿠데타 책임을 물어야 된대요. 쿠데타 책임. 근데 친윤은 누구고 쿠데타. 그래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되게 무서운 내용이 뭐냐면은 그날 날뛰면서 쌍권을 몰아내는 데는 한동훈이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지금 뭘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갑자기 네가 시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 대통령이 시켰나요? 윤 대통령이 시켰어요? 자, 그러면서 20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민주당까지 나섰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입니다. 윤 대통령 당권 박탈, 쌍권 징계, 김문수 입장 밝혀야 이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좋은 어떤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적 박탈과 재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강훈 목사의 자유통일과 국민의힘의 빅텐트 결성 관련 의견도 공개적으로 물었어요. 그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얘네들이 참 뭡니까? 선거전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친위 군사 쿠데타를 자행하고 후보 교체 정당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을 즉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김문수 후보 생각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해서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고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후보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22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보세요. 한동훈, 홍준표 다 나타나서 공격하고 있는데 22번 민주당에서요. 윤석열 대선 개입 시도하네. 즉각 구속하라. 갑자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21번이에요. 딴 말 한 거 없어요. 단결하자. 단결하자. 여러분 눈물 날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단결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단결하자. 여러분 보수우파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단결해서 절대 정권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말 못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박지원이 야 이참에 유세도 해라. 아 유세해 유세해. 그 무슨 말이에요? 유세하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그리고 당을 탈당하고 나가신 분은 하와이 가서 왜 당을 보고 얘기하고 한동훈은 왜 그러고 떠들고 있고 조경태는 무엇이고 아니 왜 당을 보고 하냐고요. 거기다가 지금 김종태인가? 비대위원장을 만들어 놨더니 왜 지금 도움을 안 줘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즉각 구속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참 답답한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얘네들이 문제 제기하듯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형수랑 화해했느냐? 형수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냐? 이런 질문들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그럼 너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것들 질문을 해줘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내부에 자꾸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머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싸워야 되고 아닌 사람들 뻐꾸기는 쫓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괜찮아 들어와. 여러분 권성동하고 권영세 이번에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두고 지내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도 아이 괜찮아 이러다가 우리가 또 당합니다. 그래서 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23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김근식이 또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계엄 사제 윤석열 출당을 공개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부정세력, 선봉세력, 자유통일당 정광훈 세력과 선명하게 절연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 아니 이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 아닌가요? 김근식이요. 김문수 계엄 사죄하고 윤석열 출당 공개 선언해라. 도로 윤 어게인 안 된대요. 근데 김근식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도로 윤 어게인이 안 된대요. 진짜 선거하는 사람들 선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요 다 같이 뭉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뭉쳐야죠. 뭉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똘똘 뭉치면 됩니까? 이렇게 뭉치면 이게 되나요? 사실은요 이렇게 뭉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거나 가지고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습니까? 아니면은 필요하다고 아무거나 합니까? 따지잖아요. 따지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김근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확하게 계엄 사죄해라. 출당 공개 선언해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 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당 공개 선언하면 여러분은 계속 지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하실 것 같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걸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기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친윤을 정리하고 후보와 당이 단호하게 계엄 사죄해라. 왜? 출당시켜라. 자, 정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이렇게 부안해동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조경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는 계엄사죄 윤석열 출당을 공개 선언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 애들이 신나서 야 니네 내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니네 빨리 입장을 밝혀 후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39번 보여주세요. 39번. 아, 38번부터. 아, 미안합니다, PD님. 37번을 먼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재명이요. 홍준표. 반칙 용인 않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여러분, 홍준표가 반칙 용인 않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재명이요. 홍을 칭찬하는데요. 36번입니다. 이재명 후보 교체는 쿠데타. 홍준표와 협력하겠다. 갑자기 이재명이 홍준표를 칭찬하는데요. 38번 보여주세요. 이번 선거판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싸움이다. 공항에서 이준석 만나서 홍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39번입니다. 홍준표의 선물 같아. 이준석 선고송을 홍준표가 줬다고 하네요. 홍준표의 선거송을 대구시장 허락을 받았다. 기대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35번 보여드릴까요? 국민의힘 탈당하고 몸값 상승한 김상호. 이재명도 이준석도 환영을 한대요. 자,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뭐 이대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 그 이재명이랑 이준석이 단일화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마 둘이 단일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감청 고소원인데요. 두 사람 단일화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34번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러시아 소총 반입됐대.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 테러 철저하게 대비한대요. 아, 저 얘기 전부터 계속 나온 거잖아요. 러시아 소총 반입 얘기가. 네. 어떻게 된 거냐. 그쵸?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의원한테 뭐 저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여러 사람이 이재명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말이 나온 건데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는 글쎄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만 남은 거죠. 러시아 소총 반입 얘기만 남은 거죠, 지금. 그죠? 진짜 러시아 소총이 반입될까요, 여러분? 신규철 의원님이 도착을 아직 안 하고 계시네요. 예. 신규철 의원님 방금 통화가 됐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상 이제 막 출발을 하셨다 그럽니다. 한 5분 정도 걸리면, 네. 한 40분쯤 되면 이제 도착하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짧아질 수는 있지만, 꼭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신규철 의원님은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란다. 김문수 후보 승리 캠프의 조직단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조직단장을 하고 계신데 어제와 엊그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이준석, 이재명, 김문수 3구도라고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이 1번, 네. 김문수가 2번, 네. 그리고 이준석이 4번이라면서요. 4번입니다. 왜 4번입니까? 3번이 이제 조국당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서 하는데 네. 이제 조국당에서 후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3번은 없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4번이 되는 거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끌어안으라면서요. 끌어안으라고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왜 출당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출당하라고 하는 거 완전 반대고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고 하면요. 진짜 하트 좀 띄워주세요. 하트 좀 꼭 좀 띄워주세요. 자, 네. 아니에요. 그거는 끝날 때 할게요. 광고는 끝날 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나가요. 저는 절대 사람들 나가는 걸 보지 않겠습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광고해달라고 우리 PD님이 그러시기에요. 제가 이랬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분을 모시고 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왜 김문수인가인데요. 정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가 진짜 청렴한 건 맞아요? 그럼요. 청렴하시죠. 지금 연세가 몇 살이신 줄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이 그냥 놀고 먹은 분이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도 몇 번 하시고 경기도지사까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요번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억이라는 돈이 그 정도 나이 되시는 분이 볼 때 많은 돈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되게 감명받은 게 옛날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때 이제 그 선거로 후원금 받은 돈 중에 남는 돈이 수억 원을 당에 이렇게 헌납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당에 넣은 돈이 얼마인데 10억 원이 넘는데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셔갖고 저는 긴가민가 했는데 곰곰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보상금도 안 받으셨다면서요? 10억 원 보상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보상금을 안 받은 유명한 세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여러분들이라면 보상금을 안 받겠습니까? 사실은 보상금 받은 사람들 중에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조차도 많은데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좌파들조차도 김문수 우리 후보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다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도 본인이 그런 민주화운동을 한 게 이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연하게 거절하신 모습. 정말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자랑할 만합니다. 네, PD님, 우리 이 뒤에 좀 보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김문수 후보님과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볼 때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도 김문수 후보님 지금 선거 사용되는 사진 같은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미안합니다. 약간 이렇게 촌스럽고 투박하면서 정말 강직한 모습. 이번에 이 일을 견디시면서 정말 정도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 오늘 발언하는 걸 보면서 저는 박수를 많이 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마음에 드시면 또 여러분 저한테 하트를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따라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반전의 드라마가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쌍권이 아웃이라고. 그럼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은 쌍권입니다. 쌍권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건방지게 나서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잘 이렇게 존중하면서 또 한덕수 후보와 상의해서 갔으면 조금 더 지금보다 멋진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쌍권이 주제 넘게 너무 나서갖고 설쳐되는 바람에 이 과정이 조금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했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냥 일거에 해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말 멋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마당에 자꾸 우리한테 불리하고 굳이 저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답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슈화해서 문제제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을 내부에서 자꾸 총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동안 되게 힘드셨죠? 막 정말 오마조마하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잘 될 거라고요. 자, 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진행 중이지만 그 김문수 후보가 우리가 지금 되고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우리도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앞서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 요번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죠. 그러니까 뭐 분위기에 괜히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들이 있다. 그런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김용태는 이준석을 잡으려고 한 거랍니다. 근데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준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단일화 하지 않겠다고요.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준석 후보를 굳이 우리가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많이 당해봤잖아요. 노무현의 길을 가니까 좌파들 중에서 뭔가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준석을 많이 찍어주면 되겠네요. 네, 노무현처럼 살고 싶대요. 그리고 빅텐트 관심 없대요. 그런데 그런 준석이를 잡기 위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들었는데 벌써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서 발언하는 게 우리하고 감정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제 걱정인데요. 혹시라도 김문수 후보 싫어라고 말을 할까봐 우린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지지율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옛날에 홍준표 선거 때도 해봤습니다. 지지율 올릴 수 있습니다. 대반전의 드라마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얘기할까요? 자, 정 변호사님. 네. 며칠 동안요. 이재명 기사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건 확실한 선거운동 했어요. 이재명의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치는 말입니다. 본인의 부고 기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나쁜 기사라도 다 좋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요번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멋지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최소한 뭡니까? 다수의 국민과 언론들이 전부 다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이재명이 뭐하러 다녔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죠? 경청 투어 뭐 그런 걸 했다 그러는데 어디에 며칠을 갔다 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단일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뭐 전에 이야기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차이보다 확 줄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얼마나 민주당에서 할 게 없었으면 김문수 망언집을 냈겠습니까? 근데 정 변호사님 좀 웃기지 않았어요? 네네. 자, PD님 아까 김무성을 향해서 말했던 거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저 사실은요 이거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아, 저게 망언집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망언 집에 그게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건 안 봐서. 근데 기사에 계속해서 논란의 발언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논란의 발언이래요. 망언 집에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논란의 발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 어떠십니까? 정 변호사님은 근데 네. 김무성 단식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게요. 김무성 어디 갔나요? 김무성을 찾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김무성도 그렇고 권성동도 왜 슬그머니 풀어버렸나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안 들어오고 계셔서 제가 이분과 하려고 했던 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27번 뉴스입니다. 오시면 모시고 하려고 제가 기사를 좀 아껴뒀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큰절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죠. 네, 멘트 어떠십니까? 예, 저 큰절을 이제 그때 단일화 직전에 큰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더 멋진 상황이 연출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본인이 더 넓게 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의미에서 큰절하는 모습, 아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자, 29번 정 변호사님. 네. 밤에 쿠데타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거 어떠셨습니까? 당원이 저지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진일보했어요. 당원이 그죠? 친윤 쿠데타. 저는 친윤 쿠데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양권이 주제넘게 나서서 엉뚱한 짓을 한 것을 당원의 힘으로 저지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친윤 쿠데타가 아니라요, 쌍권 쿠데타죠. 쌍권 쿠데타. 근데 밤중에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적어도 만약에 후보를 추천받으려면 후보 여러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네네. 화면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후보의 바뀌는 게, 새벽에 바뀌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새벽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정말 그게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분노한 거죠. 저한테 연락 못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출마하려고 해.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한테 공고를 해야죠.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고, 그렇죠? 후보 등록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보수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아까 절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절하면서 다 같이 잘 지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특히 한동훈 파들이 지금 딴지 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지금요, 사람이 이런 분한테 이 자리에 다 오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로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증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5번 뉴스예요. 5번 뉴스. 자, 지금요, 저렇게 국민의힘 행사에, 부산에서 하는 행사에 현재 출범식이 썰렁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고 저렇게 절까지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정말 우리 다 같이 잘하자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모시려고 하는 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6번입니다. 전직 국회의원 125명을 모아서 김문수 대선 후보 출마 촉구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되고 우리가 국민이 김문수를 부를 때 김문수 후보를 대선에 출마하도록 촉구한 분입니다. 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날에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는 시작을 사실은 만든 게 우리 심규철 의원이었죠. 전직 국회의원 125명을 단 이틀 만에, 그죠? 서명을 받아서 김문수 당시 장관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김문수 후보가 자신감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등 공신이 심규철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규철 의원님은 김문수 캠프 지금 현재 조직 단장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밑에 보시면요, 이번에 재판에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제가 그 링크 있는 거 좀 클릭 좀 해주세요. 이에 대해서 김 후보 변호를 맡은 심규철 변호사는 뒤에 좀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심규철 변호사가 이번에 그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였고 또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법정에서 대표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되게 점잖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폭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벽에 한덕수 후보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에 아무도 준비할 수 없는 서류를 등록 공고를 내고 접수했다. 그분에 대해서만 찬반의 여론조사를 해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김 후보를 합당한 이유 없이 후보 자격에서 배제한 폭거이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31번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자격이 회복되고 난 뒤에 입장문을 냈었죠,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을 만들겠다. 네네. 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지금 그 당원 투표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는요, 사필 규정이다, 민주 영생, 독재 필망, 네, 당풍 그거 설명 좀 쇄신, 해주세요. 네, 이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될 것이고 새롭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거죠.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호두님의 글에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부 그만 욕하고 이재명 저격합시다. 그런데 내부가 맞을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대식, 윤석열 메시지 선거 도움 안 돼. 그리고 김용태,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문수야, 어떡하니? 조롱하던 이수정, 윤희숙, 단일화 마음 없다면 김문수 후보 내려놓고 길 비껴라. 한동훈, 윤 대통령 출당시켜라. 양양자, 계엄에 엄숙 사과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부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내부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그런데요, 권성동은요, 한 번 배신했던 사람 2번 배신하고 또 배신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편이니까 내부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계속 공격하는 그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한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부 비판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부 비판을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음껏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정말 그들이 계속 떠들고 있게 놔두면요, 이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할 때마다 기사화가 돼요. 기자들은 그들 말만 기사화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찍으면 돼요. 맞아요. 한 사람만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찍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 김문수 후보를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흔들죠?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켜라. 그러면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표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괜찮아. 말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욕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근데 그들은 왜 입을 계속 열어도 되죠?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우리가, 맞아요.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재명이 안 보인다니까요? 재명이가 안 보여요. 왜? 포복을 하고 다니면서 나 있잖아, 테러 위험이 느껴지면서 이재명을 공격할 만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우리 쪽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맞아요. 한빠들이 그렇게 설치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두면요, 결국은 당권은 한빠들이 나중에 지게 되는 거죠. 그거 가만히 두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항상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저들을 이해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 근데 우리 의원님이 너무 안 오시네요. 예, 어쩔 수 없네요. 좀 아마 또 길이 좀 막히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 변호사님, 일단 의원님이 안 오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뭐 일단 마무리를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거 아니면 뭐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 PD님이랑 같이 너무 네. 늦게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거 갑자기,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아마 오늘 회의하느라고 예상한 것보다 좀 늦었나 봐요. 5시 반까지 원래 도착을 하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33번 뉴스를 정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왜 이기게 되었는지.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김문수 캠프에서도 전당원 투표를 하면은 한덕수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대요. 한덕수 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에 관한 룰을 정하는데, 그쵸? 한덕수 측에서는, 그죠?
선택 방지 조항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내려선 이유가 어차피 이 당원 투표 결과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뜻밖에도 전당원 투표 결과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쌍권에 대한 어떤 비판, 이것이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새벽 1시에 갑자기 후보 선출을 취소했고요. 서너 시에 갑자기 후보 등록을 했고, 그러면서 후보는 한 명밖에 안 됐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추인 투표의 성격으로, 결과를 정하는 게 아니라 추인 투표의 성격으로 바꿔놨고요.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너무나도 이걸 낙관해서 오후 3시 반이 돼서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당원의 투표로 뒤집었잖아요, 정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네. 자, 이제 정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날 네.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단일화 과정들은 되게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왜?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이재명을 언론에서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주된 이야기거리가 되고 타깃이 돼서 계속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만 뭡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이슈를 가지고 후보한테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는 거, 사과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내부 총질 같은 얘기들이 어떤 이슈가 돼서는 백날 해봤자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바로 그들이 이재명보다 더 두려운 적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긴 자가 강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며칠 동안 잘했다. 이재명은 사라지고 김문수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살아남은 강한 자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김문수입니다. 내가 김문수이고 여러분이 김문수입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당 안에 누구도 김문수를 욕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지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김문수를 지켜야 하고 김문수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승리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유여해가 말했죠.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저 믿으세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구전녹삼 광고 멘트 하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녹삼은 녹용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의 국내산 최고급 홍삼, 국내산 약재를 넣어서 정성껏 다렸습니다. 첨가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아투TV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는 문자만 지금 바로 보내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은 또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한 말 맞죠? 맞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박수. 여러분 잠깐 오셨으니까 지금요 5시가 돼서 일단 잠깐 앉아주세요. 네, 지금 5시가 돼서 마무리 멘트 하고 있는데 6시가 돼서 마무리 멘트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우리 심규철 김문수 승리 캠프 조직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마이크 딱 두고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며칠간 그 긴박한 날들과 요즘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예, 요즘 국민 여러분들을 많이 마음 졸이시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정치를 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당에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이런 식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는 저도 처음 겪은 일이고, 제가 이제 김문수 캠프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토요일 굉장히 힘든 이틀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는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왜냐면 전날 가처분 한 것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가처분 신청이 2건 했었는데, 이제 전당대회 같은 거 이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처분을 냈었고,
또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뭐 그것도 냈었고, 그런데 그것이 그날 두 건이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로서는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대응을 길이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새벽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후보 교체를 하는 일이 가시화되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을 또 낸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으니까요. 그 재판부, 제가 이제 그날 법정에 갔었습니다마는 재판장님 얘기가 이제 전날에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다 정당의 자율성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걸로 봤다. 전당대회를 하니, 뭐 전국위원회를 하니, 뭐 후보 단일화를 하니, 뭐 또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니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날 새벽에 이루어진 사건은 또 다른 일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장께서도 이것까지도 과연 정당의 자율성의 범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이건 좀 자기도 고민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가처분으로 이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예, 분위기가요? 예, 네, 네. 그렇죠. 재판장이 직접 분위기가 그랬군요. 그럼요. 법정의 분위기가 재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밤 11시경에 저희는 뜻하지 않게 이거 그 이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가 부결됐다. 그런 소식을 11시에 들은 겁니다. 예,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법원에서 또 이제 공탁 절차를 발부하는 네. 공탁 절차 발부하는 통지가 또 오고. 네. 그냥 하루에 그냥 이제 두 건이 다 이제 김문수 캠프의 바람대로 돼서 네. 이제 가처분은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러면 취하하는 걸로 재판부에서 또 이렇게 문의가 왔고, 네. 실익이 없게 된 것 같은데 유지하겠느냐. 저희가 이제 어차피 공탁도 해야 되는데 뭐 불편한 공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취하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 이제 어쨌든 뭐 당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정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법적인 요청이 필요 없기도 했고 해서 극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뭐 선대위를 또 이제 약식으로나 뭐 출범을 시키고,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만 아직도 뭐 선거 준비는 다 안 된 상태에서 출범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도 김문수 후보 아직 사진도 안 붙인 뭐 선거 차량 같은 거, 네. 선거운동 차량에 뭐 아직 사진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 안 된 것 같고, 김문수 후보 본인도 뭐 아직 자기 복장이 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김문수 후보 이건 뭐라고 할까요? 복장에는 후보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2번만 다 있더라고요. 지금 2번만 있더라고요. 예. 뭐 아직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아주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아주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26번 기사 잠깐 띄워주세요. 사실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전직 국회의원 125명을 모아서 김문수 대선 출마 촉구를 하셨잖아요. 네, 4월 7일입니다. 네,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모아서 김문수를 국민의힘 후보까지 만드셨잖아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감기가 무량하지요. 저는 뭐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고비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줄줄이 뭐 비대위 체제고, 네. 또 뭐 줄줄이 뭐 선거 패배했고, 고비 그때마다 참 저는 이 고비마다 김문수라는 사람이 참 비대위원장이든 대선 후보든 가장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네.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죠. 김문수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건 또 당의 대통령 후보건 이렇게 나서는 데는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극적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시점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갈 길이 더 멀잖아요. 더 멀죠. 예, 왜 그런가 하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이제 2002년도 대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002년도 대선 때 우리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님과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의 그 노무현 후보가 붙었습니다. 네. 둘 다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고, 서민 출신. 네.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일종의 귀족 출신이라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선거가 딱 보름 정도 남은 시점에 그 당시 그때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지역구의 어느 장날 저희 지역구 중에 이제 영동군이 장날이 4구장이거든요. 4일날 9일날 이런 식으로 5일장이 열리는 날인데 그 장날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어느 미정원을 들렸어요. 그래 그때가 12월 초니까 농한기 아닙니까? 네. 농한기에는 보통 이제 읍내 미장원 같은 데는 장날 그 면단이 아주머니들께서 장도 볼 겸 머리도 할 겸 많이들 나오세요. 네. 그래 오늘 잘 아는 미장원을 딱 들었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들었으니까 다들 알아보잖아요. 네. 이제 알아보고 뭐 개인적으로 말은 걸지 않지만은 막 또 저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막 말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떠들면서. 그러면서 크게 어느 한 분이 외치기를 아 노무현은 그래도 밑바닥부터 이렇게 네, 네. 자라온 사람이고 해서 서민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을 잘 이해해 줄 거 아니냐. 근데 이회창 후보는 귀족 출신 아니냐. 고생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냐. 그런 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서민들을 알아주겠느냐. 네. 아 이런 말을 또 막 하더란 근데 말이에요. 그럴싸하네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요만큼도 의심 안 했습니다. 아. 그때는. 네. 왜냐하면 97년 대선 때는 이제 자녀들 병역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는데 거의 걸림돌이 됐었는데 2002년도에는 그 병역 문제를 터뜨린 김대엽 씨가 이미 몇 달 전에 구속됐었어요. 아 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 문제는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로 좀 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는데 크게 걸림돌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선에 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대선 보름 앞둔 시점에 서민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니까 이거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 근데 위험했죠. 결과적으로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 그 이후에 다 생각하기를 우리 국민의힘이 우파고 보수의 계열의 당이지만 대통령 후보만큼은 좀 서민적인 풍모를 풍기는 후보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더 추천을 하셨구나. 저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원래 6시에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오셨기 때문에 모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곧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제 우리 캠프 승리 캠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일단 마무리 멘트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내내 같은 이야기의 연속입니다만은 모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네. 서민적 이미지를 가장 잘 풍길 수 있는 후보 김문수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이가 내세울 수 있는 아마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그걸 거예요. 서민. 밑바닥부터 올라왔다는. 네. 더 강자가 나타났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는 서민 대 귀족이라는 이미지에서 서민들이 일반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래도 고생하면서 커온 사람이 더 낫겠지. 이런 면에서 이제 후보를 선택할 요인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럼 두 후보를 놓고 누가 더 올바르게 살아왔느냐. 이제는 이걸 고민하실 것 같아요. 누가 더 깨끗하냐. 대통령이 된 후에 누가 더 무리를 야기하지 않고 제대로 국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들께서 본인은 훌륭하지만 가족 문제가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가족적인 문제 주변 문제가 또 걸려가지고 대통령으로 실패하고 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가 문제됐었어요. 네.
또 본인도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들이 많았었고 또 뭐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부패 문제도 많고 김문수라는 사람은 깨끗합니다. 무슨 공직을 하면서 어떤 그 부패나 부정에 연루돼 가지고 그것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가족 관계로 이렇게 물의를 야기한 적도 없어요. 네.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주변 문제나 가족 문제, 본인의 이런 문제로 어디 구설수에 오르거나 대통령직에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몰리거나 네. 이런 경우를 갖지 않는 아마 오랜만에 보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맡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점, 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우리 선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대성을 찾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후보다. 대통령이 되시면.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천거를 해드립니다.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심규철 의원님께 박수를 진짜 크게 보내주세요. 하트 보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힘내서 문수형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문수형을 지키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중간에 약간 흔들림 좀 이렇게 있을 때 또 그때 또 의원들을 또 모아서 또 힘내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심규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수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수 꼭 보내주시고요. 자, 의원님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되고 설명을 하나도 못했어요. 네, 그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녁 모시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심규철 의원님께 박수 크게 보내주시고요. 문수형을 따르라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찢는 진짜 문수가 나타났습니다. 문수형을 믿고 사랑합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심규철 의원님과 법무법인 해정준계 변호사님, 그리고 박경련님, 우리 PD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